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생TV의 강성환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중국과 관련돼서 한 가지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번 알아볼 거는 중국의 4대 민요인데 중국의 4대 민요 중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될 분이 양귀비가 되겠습니다. 자, 양귀비. 이름 보시면 양꼬이 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페이라는 비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실 황후는 아니죠. 나중에 이제 뭐 황후로 책봉은 되지만, 근데 우리 그 양귀비라는 이 민요는 당나라 때 민요인데 원래 이름은 양옥환입니다. 근데 양귀비는 사실 그 가무에 아주 능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때 당나라 임금이 당나라 황제가 현종인데, 양귀비는 원래 궁중에서 연애할 때 그 연애 속에서 춤을 추던 무희였습니다. 춤을 추는 무희였는데 황제한테 눈에 띄죠. 그래서 당현종이 자신의 아들인 수왕의 부인으로 간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당현종이 그 귀비를 자기의 이제 아들에게 부인으로 마주하게 하는데, 당나라 현종이 그러니까 이제 양귀비한테는 시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당나라 현종이 양귀비를 보고 나서 그 이후부터 양귀비가 머릿속에서 계속 아른거려가지고 정사를 돌볼 수가 없어. 결국은 자기 아들을 불러가지고 너의 와이프를 나한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뺏는 거죠. 그럼 아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눈 뜨고 자기 부인을 지금 뺏길 처지니까. 그래서 아들이 황제한테, 현종한테 딜을 권합니다. 그러면 우리 와이프를 줄 테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왕권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 진짜 콩가루 집안이죠. 맞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현종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하기 때문에 아들 때문에 기분이 되게 나쁜 거야. 그래서 아들을 핑계를 대고 저 먼 성으로 보내버리고 양귀비하고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귀비도 여기에서 충격을 받고 당현종 몰래 저 지방에 있는 먼 절로 숨어들어요. 하지만 이제 당현종은 그걸 알고 양귀비의 어떤 마음을, 환심을 돌리기 위해서 계속 찾아가서 양귀비한테 사랑한다고 구걸을 하죠. 사실은 근데 양귀비도 권력의 어떤 그 욕심이 좀 있어서 부경화를 되게 쫓는 여자였죠. 결국은 뭡니까? 당현종의 마음을 받아주고 당현종한테 가죠. 자, 근데 양귀비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양귀비는 우리나라 연예인으로 따지면 애프터스쿨의 나나 정도급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당귀비가 몸이 되게 이렇게 베이글려 스타일이다 보니까 AS의 나나의 몸에다가 한 10kg 정도를 더 찌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예쁘죠. 양귀비는 그 양귀비의 이야기를 보면은 일반 사람들 몸에서 나지 않는 독특한 향이 난다 그래요. 물론 그게 암내는 아니겠지만은 이 향이 한번 빠지는 순간 남자가 헤어나지를 못한다. 그리고 양귀비는 방중술이 상당히 뛰어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양귀비를 만나면 저녁에 헤어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양귀비한테 한번 빠진 남자는 절대 양귀비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하루는 양귀비가 화원에서 이렇게 꽃을 감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미모사라는 꽃 알죠? 이렇게 터치하면 이렇게 꽃잎이 싹 오그라드는 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미모사를 손으로 건드렸는데 꽃잎이 싹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당현종이 야, 꽃도 너의 아름다움 앞에서는 피할 바가 없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꽃도 너 앞에서 부끄러워하는구나 라고 해서 수화귀비라고 하죠. 시우화, 양귀비의 호가 됩니다. 별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대 민요 중에서 첫 번째 양귀비를 수화귀비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당현종은 결국은 그 양귀비의 미모에 빠져가지고 정사를 멀리하니 나라가 점점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심이 들끓고 이때 당현종 때 안녹사의 난이 일어나죠. 그래서 현종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양귀비를 데리고 서쪽으로 피난을 갑니다. 이때 피난을 가는 행렬에서 백성들과 병사들이 그 피난을 가는 당현종을 보고 저 양귀비가 나라를 말아먹었으니 양귀비를 죽이라고 요구하죠. 결국 현종은 뭡니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양귀비의 목을 쪼라 죽이는 형을 내리고 양귀비는 37살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자, 수화귀비. 자, 상당히 당현종과의 어떤 시아버지를 홀렸던 살벌한 언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바로 월나라 민요 서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내용은 HSK 6급이나 특히 6급 그리고 5급 독해 3부분에서 즐겨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문제를 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이상하게 HSK에서는 다른 민요들은 안 나오고 서시가 단골 손님입니다. 독해에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좀 들어두시면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 또 도움이 될 수 있죠. 자, 서시는 월나라 때 민요인데, 사실 서시는 저는 이 4대 민요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보는데, 서시를 굳이 우리나라 연예인으로 비교해보자면 저는 배우 이영애 씨가 생각납니다. 아주 그냥 피부 하얗고 검은 머리에 몸 가늘가늘하고 아주 청초한 이미지. 근데 서시는 이제 그 천성적으로 어떤 그 고질병이 있어요. 이렇게 명치 쪽을 이렇게 걷다 보면은 명치를 바늘로 콱 찌르는 듯한 그런 어떤 통증이 있거든요. 근데 원래 서시는 이제 마을을 돌아다닐 때 보면 너무 예쁘다 보니까 서시가 지나가면 마을 사람들이 서시를 보고 폴더 인사를 합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하고 국궁의 예를 갖추죠. 그 정도 예쁜 사람인데 그 명치가 아프니까 걷다가 이렇게 명치가 아프면 아 하고 이렇게 약간 숙일 거 아니에요? 이 모습도 너무 귀엽더라 이거야. 그 모습마저 귀엽더라. 원래도 예쁜 애들은 아픈 모습도 또 귀엽단 말이죠. 딱 서씨가 그런 스타일이죠. 서씨를 보면 이름을 보시면 시슈라고 합니다. 시슈. 예. 이웃 마을에 동시라는 여자가 살고 있어요. 동시는 이제 서자를 동력동자로 바꿔서 뚱시라고 하는데 정말 소도 때려잡을 만한 진짜 백정처럼 생긴 여자애가 있어요. 이렇게 큰 등치에 우리가 일명 외모 비할 때 쓰는 오크녀라고 하죠. 오크인데 그런데 이 동시는 유일한 꿈이 서시처럼 예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시가 하는 화장, 서시가 하는 헤어스타일 그대로 따라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서시가 이렇게 명치가 아파서 아 하는 이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너무 예쁘다고 칭찬하니 동시도 그 모습을 그대로 흉내냅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육중한 애가 이렇게 걸으면서 명치 아프다고 이렇게 하니 이걸 보고 있던 마을에 있던 애들이 뭡니까? 그걸 보고 놀래서 울고 남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구토를 하고 여자들은 무서워서 방문을 걸어 잠가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던 관리가 동시 너는 전염병과 같은 존재이니 너는 우리 마을을 아주 뭡니까? 힘들게 하고 위태롭게 하는 자이다. 그래서 역병과 같으니 너를 추방한다 하고 추방당하는 여자입니다. 참 슬픈 여인이죠. 동시. 추녀의 어떤 대명사라고 보면 돼요. 이 이야기가 이제 독해에서 즐겨 나온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서씨는 그 미모가 어느 정도냐. 하루는 서씨가 강가에서 이렇게 빨래를 하고 있는데 빨래를 하다 보니까 서씨 얼굴에서 나오는 이 후광, 이 오로라 극광이 있죠. 이게 강가에 비치는 거야. 그래 강가에 있던 물고기들이 그 서씨의 얼굴을 보고 헤엄치는 것도 있고 깔아앉더라라고 해서 침어서시라고 합니다. 예, 천위가 되겠죠. 침어. 물고기가 가라앉는다. 자, 이 정도 미모를 갖고 있지만 당시 월나라 미녀였던 서씨는 그때 월나라 상황이 오나라하고 상당히 대척 관계에 있는 나라인데 오나라가 월나라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상당히 압도적인 국가였어요. 그래서 오나라는 시시탐탐 월나라를 침범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죠. 이걸 알고 있던 월나라 제상이 무력으로는 해볼 수가 없으니까 서씨한테 특별히 부탁해가지고 오나라 왕 부차에게 첩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서신이 이제 오나라 왕한테 가가지고, 첩으로 가가지고 오나라 왕의 환심을 사로잡죠. 그 정도 예쁜 사람이 첩으로 오면 웬만한 남자를 다 넘어가죠. 그래서 서신은 오나라 왕 옆에서 뭐합니까? 오나라 왕이 생각하고 있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어떤 비밀들을 듣고 바로바로 올나라의 재상한테 알려주죠. 사실 오나라 왕 당시 이름이 부차인데, 그 부차라는 왕한테는 진짜 천하제일의 대장군이 있었어요. 이 둘의 케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전쟁에 나오면 백전백승, 승승장구하는데 이거를 서씨가 딱 노리고 그 대장군과 오나라 왕의 사이를 이간질을 시키고 결국 오나라 왕 부차는 서씨의 말을 믿고 대장군을 몰아내죠. 그 이후로부터 오나라는 국력이 하락되면서 망하게 됩니다. 결국 서씨는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미녀 첩보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씨, 침어서씨, 물고기가 가라앉는다, 전위, 시시. 자, 이제 세 번째 미녀로 가면은 초선이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4대 소설 중에서 나관중에 삼국연의가 있죠. 이 삼국연의에 등장하는 초선이, 자, 초선이는 이거를 이제 중국어로 말하자면 띠아오찬이라고 읽는데 사실 나관중에 삼국연의에 등장하는 이 초선이는 대교, 소교, 이교와 더불어서 당대 최고 미녀로 나오는데 정사를 다룬 위초고의 역사를 다룬 삼국지에는 초선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초선이는 가공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나관중에 삼국연의에 등장하는데 당시 왕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왕윤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초선이의 아버지인데 초선이가 왕윤의 수양딸입니다. 근데 왕윤은 그때 직위가 사도였는데 상당히 높은 위치죠. 사도 왕윤은 동탁이 눈에 가시처럼 눈에 걸렸어요. 어떻게든 동탁을 제거하려 하는데 사실 동탁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최대의 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의 신 아닙니까? 왕윤의 능력으로 안 되죠. 결국 왕윤은 고생하다가 그리고 고민하다가 동탁을 제거할 요량으로 자신의 수양딸인 초선이한테 부탁을 합니다. 동탁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동탁을 없애버리자. 이 초선이 띠아오찬 어느 정도 미보냐? 하루는 집 마당에서 이렇게 달을 이렇게 감상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구름 한 점이 샥 지나가면서 달을 쫙 가려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버지 왕윤이 야, 하늘에 있는 달도 우리 딸의 미모에 부끄러워서 뒤로 숨는구나, 구름 뒤로라고 해서 구름 뒤로 닫힌다라고 해서 폐월이라고 해서 삐위에라고 하죠. 초선이. 그래 달도 초선이 앞에서는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삐위에 띠아오찬, 폐월 초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 정도의 미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 부탁을 듣고 초선이는 동탁을 제거할 요량으로 동탁과 친분 관계에 있던 여포와
동탁의 사이를 이간질을 시키고 여포의 손을 빌어서 동탁을 제거하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자, 중국의 4대 민족 중에서 초선이, 패월초선이라고 하더라. 초선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연예인으로 굳이 비교하자면 손예진 씨 정도, 그 정도 어떤 또 이미지가 그래요, 제 생각으로는. 자, 이제 마지막 미녀는 바로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비련의 여주인공이라고 왕소군이라는 미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름 왕소군, 왕좌우준이라고 하는데 서한시대 때 미녀인데 상당히 비련의 여주인공이죠. 자,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면 진짜 딱 비련의 여주인공 맞기 딱 십상인데 우리식으로 따지면 어떤 분위기라고 할까요? 배우 김태희 씨 정도? 그 정도 어떤 분위기가 풍기는데 왕소군은 집안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당시 한나라의 왕 원제는 전국 방방곡곡으로 첩들을 후궁들을 모집하고 있었는데 왕소군도 집이 가난하고 입에 풀칠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후궁에 지원을 하죠. 당시 왕소군의 나이가 17살입니다. 17살 때 그 후궁에 지원을 하죠. 왜냐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근데 그렇게 후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이에요. 이걸 황제가 다 일일이 다 얼굴을 체크할 수 없으니까 화궁한테 명을 내리고 그 여자들의 얼굴을 싹 그려가지고 자신한테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황제는 그걸 보고 이제 예쁜 애들만 골라가지고 자신의 후궁으로 삼겠죠. 그래서 후궁으로 지원한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 화궁한테 엄청난 뇌물을 줍니다. 왜? 자기 예쁘게 그려달라고. 자기 예쁘게 그려달라고. 우리 사실 그 푸사에 나오는 거 사진들 전부 믿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중국 애들도 사진으로 속인다고 해서 짜오 피엔이라고 해요. 그 피엔을 속이다를 쓴단 말이죠. 아무튼 이래서 막 뇌물을 주고 해서 다 예쁘게 그리는데 왕소군은 집이 가난해서 그 그림을 그리는 화공한테 뇌물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화공이 뭡니까? 상당히 기분 나쁘죠. 빡쳐가지고 왕소군을 그렇게 예쁜 애를 추녀로 그려버려요. 그리고 그냥 얼굴에다가 이따만한 큰 점을 딱 찍어버리죠. 최악의 미녀로 그려버립니다. 자, 결국 황제한테 뽑히질 않겠죠. 그런데 그때 이 한나라는 흉노족한테 상당히 시달림을 받고 있었어요. 흉노의 왕이 한나라 원제한테 화친을 맺는 조건으로 정략 결혼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너네 가족들 중에서 딸이나 이런 게 중에서 한 명 보내라 이거예요. 같이 결혼을 하겠다고. 근데 이제 한나라 왕 원제 입장에서는 자신의 딸을 흉노족으로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후궁 중에서 가장 추녀인 왕소군을 골라서 흉노족에 시집을 보냅니다. 자, 이제 왕소군이 시집 가는 날 황제가 왕소군의 얼굴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죠. 이렇게 천하제일의 미녀인데 왜 이렇게 추녀로 그려놨느냐. 그 자초지종을 알고 나서 화공을 바로 그 자리에서 참하고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흉노족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왕소군을 시집 보내죠. 자, 왕소군이 흉노로 시집을 가는 그 마차에서 자신의 어떤 처지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왕소군이 비파를 잘 터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하늘에 날아가는 기러기를 쫙 보면서 비파 연주를 하죠. 그런데 그 날아가들은 기러기들이 그 왕소군의 미모에 홀딱 반해가지고 날개짓 하는 것도 있고 하늘에서 뚝뚝뚝 탁 떨어진다. 그래서 떨어질 낙자의 기러기 한자를 써서 나간 소군이라고 합니다. 루어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왕소군의 어떤 별명이 나간이라고 해서 나간소군이라고 루어옌 자우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중국의 4대 민녀를 보셨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제가 말씀드렸던 서시의 호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물고기 깔아야 한다. 전위. 방금 왕소군의 호는 루어옌. 나간이라고 그랬죠. 요 두 글자 호를 서시와 왕소군의 별명을 딱 붙이면 전위 루어옌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경국지색이라는 뜻입니다. 세젤예. 이거는 페이창漂亮하고 급이 다르죠. 전위 루어옌. 이 사자성어를 여기서 나온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중국의 4대 민녀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 관건은 이 중에서 우리가 또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HSK를 누구 이야기를 유심히 생각하시라고요? 그렇죠. 서시 이야기를 잘 기억하신다면 나중에 시험에 서시 이야기 나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 그대로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중국의 4대 민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나 또는 제 영상이 좋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